자, 이제 계약법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은 118페이지입니다. 자, 118페이지 오세요. 이제 계약법입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판례 입장과 같은 거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청약 의사없이는 반드시 구체적 확정적 이해해야 되죠. 니은. 이제 니은이 많이 어려워하시면 이런 겁니다. 이제 갑이 을에게 청약합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이 청약에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회답할 의무가 있습니까? 이거 없습니다. 이거 있으면 눈 뜨고 못 다닙니다. 터미널 가니까 자판기 50대가 마시라고 청약해요. 그럼 버스 보내고 안 마셔야 됩니까? 할 필요 없죠. 그냥 개무시 하는 거죠. 그냥 개무시하고 버스 타잖아요. 회답을 못 없습니다. 이게 무슨 판례냐면 갑이 막 일주일 내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내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온다. 내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어요. 우리 꼭 회답해야 됩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죠. 무시하면 됩니다.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세요. 감남이 을료에게 너희 집 앞에 커피숍에서 오후 3시 기다릴 거야. 3시 안 나오면 너가 나를 좋아해서 사귀는 걸로 알겠다 그랬어요. 3시까지 안 나오면 우리 사귀는 걸로 알겠다. 그럼 가서 꼭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죠? 무시하면 된다. 안 사깁니다. 구속당하지 않는다. 자, 문제로 오세요. 니은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은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그냥 무시하면 되죠?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상대방은 구속되지 않는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계약 합의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모시거나 변경을 성립한 경우에 그럼 청약 효력로 상실하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리을은 지난주에 했는데 보세요. 리을에 상가 분양 계약이 아니라 상가 분양 광고를 했죠. 계약이 아니죠. 그리고 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어요.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기철 설명은 상가 분양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다 했죠. 그러니까 이건 계약서에 안 써 있죠. 그래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라 했어요. 유인. 그리고 사기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착오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는 이게 나왔었고 오늘은 청약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청약 유인입니다. 청약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 디귿입니다. 했으니까 빨리 본 겁니다. 다음 2번에서 이제 계약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 상태에서 부당 파기는 그럼 지금까지 계약 성립 안 했죠? 계약이 체결되려다가 말았죠? 이때는 불법행위 책무를 해야 돼요. 계약 체결상 관리책임 말대로 계약이 체결됐어야 돼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 관리 인정 안 됩니다. 체결되려다 말았죠? 그럼 부당 파기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집니다. 다음 2번 위험부담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를 행사하려면 그냥이에요? 뭔가 해야 돼요? 뭔가를 하고 달라야겠죠. 행사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뭔가 해야 되죠? 반대급부 이행할 필요가 있다. 뭔가를 하고 달라야겠죠. 다음 이거 두 개 비교합니다. 이 말 지우세요. 이 말이 책에는 없죠? 이 말 책이 없습니다. 그러죠? 맞아요. 이거 지우세요. 이거 없는 겁니다. 보지 마세요. 매치가 안 되네. 책이 맞습니다. 책이 맞아요. 다시 3번. 매매 목적인 토지가 공용 징수된 경우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면 그다음 바로 오세요. 매도인의 수용 보상 조문 자체가 매수인에게 자동 기속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수용 보상금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또는 수용 보상금 양도를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지 자동 기록되는 건 아닙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거라 정답은 4번이죠. 5번 소량 제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 계약은 200평이었거든요. 실제 면적은 180평이다. 그럼 이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죠? 20평 대금 감액 청구하면 되죠. 이건 유효예요. 따라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건 원시효 불능 무효일 때만 나오죠. 무효. 그러니까 인정될 수 없다죠. 이건 유효니까 유효로 해결하고 무효 같은 거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대금 감액 청구합니다. 옳은 건 정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 동시함이 나오는데 동시행항변은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잘 이해합니다. 자, 보세요.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7월 1일 날 체결하면서 7월 15일 날 을이 먼저 중도금 주기로 했고 8월 5일 날 을이 잔금을 준과 동시에 매도인은 점유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약속을 지켜야겠죠? 그럼 7월 15일이 되면 매도인은 변제기가 없지만 을은 먼저 중도금 줘야 되죠. 즉 선이행해야 됩니다. 선이행 의무가 있는데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할 수 없죠. 선이행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을이 중도금 줄로 보니까 약 15일 사이에 여기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엄청 들어왔어요. 그럼 돈 주더라도 소유권 받는다는 보장 없죠. 그때는 불안해서 중도금 못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두 번째, 을이 중도금을 못 줬어요. 중도금 이행 지체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도 변제기 도래하면 이날 서로 동시행해요. 그래서 을은 중도금과 약 20일간 지연이자 그리고 잔금 을의 세 가지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의연이 이날 서로 동시행해요. 따라서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을도 돈 10원도 안 줘요. 10원도 안 줘도 됩니다. 동시행이니까. 따라서 갑이 소유권 넘기지 않고 돈 내놔라고 이행 청구하면 을로 이제 못 줘라고 동시행 항변할 수 있다. 동시행이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선이행 의무를 지체한 동안에 상대방 갑 변제기에 도래하면 이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행 항변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례를 잘 여기 이해하세요. 이렇게. 두 번째 이해할 게 있는데 칠판이 너무 크게 썼네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칠판이 좁으니까. 동시행을 가장 잘하는데 조폭들이 마약을 하면 마약과 돈을 동시에 다 주고받죠. 그래서 갑이라는 조직폭력배와 을파가 마약을 합니다. 마약거래. 갑이 마약을 10억에 파는 겁니다.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밤 12시 이행기를 정했어요. 이행기 때 갑은 마약을 주고 을은 10억을 동시에 받는 거죠. 근데 오늘 밤에 갑이 마약을 안 가져왔어요. 갑은 마약 없이 을에게 너부터 돈 내라 그래요. 너부터 돈 내놔. 그럼 우리 돈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왜 내가 먼저 돈이 같이 하자. 같이 하자고 동시에 항변하는 겁니다. 왜 내가 돈 주니? 같이 해야지 라고 항변하는 거죠. 을은 돈 줘야 안 줘요? 돈 안 줘도 갑에게 총 맞지 않습니다. 자기도 가서 언직했으니까 을이 안 줘도 을 총을 쏠 수 없죠. 근데 반대로 이번엔 갑이 마약을 가져왔습니다. 마약을 보여주고 야 너도 돈 내놔 그래요. 너도 돈 내놔. 그럼 을은 돈 주고 마약을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동시행 항변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갑은 이행 제공했죠. 그럼 나도 돈 주고 마약을 받으면 끝나는 거지. 뭐 같이 하자 할 수 없죠. 갑은 다 했거든요. 근데 을이 돈을 준비 못했다 해보세요. 그럼 갑은 준비했는데 을은 못했죠.
그럼 이제 을은 총 맞겠죠. 총 맞습니다. 마약만 부동산으로 바꾸면 돼요. 자, 보세요. 을에게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이행적 안 했단 말입니다. 상대방이 제공하면 을은 항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을에게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네가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하지 않아도 절대 이행 지체 책임 없어요.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 없습니다. 행사하지 않더라도 절대 없어요. 이게 있단 말은 네가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나도 할 필요 없죠. 반대로 갑이 을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자기는 약속을 지키고 을이 안 지켜야 빠지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잘 비교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 이해하시면 돼요.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동시행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영수증 교부와 변제는 동시에 하는 거죠? 돈 받았다는 증거 받아야겠죠? 그럼 이거 두 개 보세요.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자, 저당채무 변제와 영수증 교부가 동시행이에요. 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거 두 개는 이게 선이행, 이게 후이행이고 동시행 아니에요. 이거 두 개가 동시행입니다. 이건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리을 채권 담보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양도담보 경로한 경우 이게 선행이고 이게 후행이죠. 동시행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보세요. 니은 가압류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가압류 등기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의무와 이건 서로 동시행 맞죠? 네, 정답이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동시행하기 있지 않는 거네요. 자, 기억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동시에 있습니다. 니은과 비교합니다. 니은은 주임법 상임법에만 있죠.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이게 선이행이죠. 두 번째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자권 등기 말소가 후이행이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했죠. 그럼 이번에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이거 말소가 후행이고 동시행 아닙니다. 디귿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금 설정기 경로한 경우 그럼 동시에 맞죠? 이거 동시에 말소해줘야겠죠? 맞습니다. 리을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그 다음 사람이 달라요. 경락인은 소유권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은 서로 사람이 달라서 동시행 아닙니다. 아니다. 그래서 읽지 않는 거라 답이 4번 니은과 리을이 되는 거죠. 다음 3번은 이제 판례와 다른 겁니까? 1번 뭐든지 주장해야 되죠. 자, 1번 당사자가 동시함유권을 원형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죠. 근데 2번 채무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했네요. 주장한 동시함이 받아들여진 경우 법원은 뭐라 하죠? 동시 주고받아 상환 이행 또는 상환 급부 판결 맞습니다. 3번 쌍무계약에서 갑과 을 채무가 동시행황이 있는 경우 갑은 을의 이행 제공이 없네요. 을의 이행 제공 안 했죠. 갑도 안 해도 되죠. 갑도 이행기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틀렸죠. 하지 않아도 지체책임 없다. 을이 안 했으니까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입니다. 갑과 을만 바꿔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을이 이행 제공 안 하죠. 그럼 갑도 이행 제공 안 해도 지체 없다. 그래서 이행 하여야가 틀렸죠. 이행 제공 이행 하여야 틀렸죠. 하지 않아도 지체책임 없다. 다음 4번입니다. 쌍방 채무가 동시행황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항명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 없다 그랬죠? 다시 쭉 오세요. 존재하기만 하면 네가 안 했단 말이니까 행사하지 않더라도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 없다 그랬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5번. 자, 5번 보세요. 동생엉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끝까지 있습니다. 다시 동생엉이 있죠? 끝까지 있어요. 소멸한 다음 틀리죠? 그래서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봤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동생이 있으면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이었죠? 조폭사리를 잘 이해하세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판례 입장과 일치하는 거네요. 자, 기억.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 채무 변제가 도래한 경우에 이행지체한 선의 의무자도 항목 행사할 수 있다. 자, 이쪽이죠. 중도금을 지체한 동안에 갑채무, 상대방 채무 변제가 도래하면 동시항목에 있다 그랬죠. 여기입니다. 선의무 지체했죠. 갑채무 변제 도래하면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인데 니은과 리을을 묶고 세력에 구분 소유주 공익 해소 나가리 무효 취소 해제 나가리 뭐가 나가리 됐죠. 그 원상회 복할 때 동시에 공평하죠. 그 니은은 아까 있어요. 처음에 니은 보세요. 구분 소유주 공익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이때 공임을 분할 청구 못한다 그랬죠. 대신 지분 이전한다고 동시에 있다 했잖아요. 해서 분명히. 그 다음 리을도 무효는 동시에 맞습니다. 자, 디귿이 어려운 판인데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다시 조폭 사례. 자, 이쪽으로 옵니다. 갑이 한번 현실 제공해서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렸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후에 이제 갑이 오늘은 마약 없이 너부터 돈 내놔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요리라면 돈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다시 가차 항면하는 거죠. 아니 갑이 마약 안 주는데 우리 10억 주겠어요? 다시 항면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잘합니까? 이행 제공 계속돼야 돼요. 그만두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항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행 제공 계속돼야 됩니다. 자, 문제로 오세요. 디귿. 쌍무계약 당사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 제공해서 상대방을 수령치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동시 한번 행사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자 2번이죠. 니은과 리을 2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례 문제가 한 2개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한 걸 갑을병 사례로 만든 겁니다. 내용은 같아요. 사례로 만든 겁니다. 자 5번 문제.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갑으로서 매수했죠. 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목적물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 동시에 있습니다. 자 2번은 동시행관계에 있는 그러면 끝까지 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자 2번 동시행관계는 쌍방채무 중 아까 채권 양도든 이행 불능이든 다 있습니다. 이렇게 3번 갑과 을 채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는 경우 갑은 을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그럼 을이 안 했죠. 그럼 갑도 할 필요 없죠. 그 다음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맞았어요. 지체책임 없다. 여기죠. 다시 적어라 보세요. 을이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갑도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 없다 이 맞잖아요. 이게 조폭 사례. 다시 문제로 옵니다. 3번 갑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시에 빠진 을은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 갑의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하면 동시하면 주장을 있다 맞죠? 저게 다시 쪽으로 와보세요. 갑이 이행 제공해서 지체에 빠졌는데 그 후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하면 할 수 있다 이쪽에 있다. 그래서 이행 제공 이제 없잖아요. 그럼 이제는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리을. 을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건 동안 상대방이 갑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선이행 의무자는 이제 동시행공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중도금 지급 의무에 지체 책임을 지지 않죠. 이제 지지 않는다.
돈 10원도 안 준다 그랬죠? 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이제 매매계약이겠죠? 그 다음 6번은 임대차로 바꿉니다. 임대차. 이제 임대차로 사례를 바꿨어요. 자, 6번. 임대인값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 명도를 요구하고 있죠. 옳은 겁니다. 그럼 동시행이죠. 동시행.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인은 목조물 인도 의무, 서로 동시행이죠. 자, 1번.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럼 물도 할 필요 없죠. 을로주택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이니까. 2번, 3번 묶어보세요. 자, 2번. 을이 동시함유권에게서 주택을 사용 수행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럼 불법 점유가 아니죠. 그래서 불법 점유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죠. 대신 뭐 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죠. 을이 동시함면이 있더라도 점유는 적법이거든요. 그래도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을은 갑집을 사용하니까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불법점이 아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4번.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조항했음에도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갑이 그 후 그 다음으로 중요하죠. 보증금 채무 이행 조항 없이 명도 청구하면 을도 동시함유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죠. 갑이 보증금 반환 제공해서 임차인 을이 지체에 빠졌거든요. 그 후 가로친 게 인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없이 주택을 명도 청구하면 항명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보증금 이행 제공 없죠. 그리고 명도 청구하면 행사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5번 아까 했죠. 이렇게 을이 항변권을 원형 주장해야 되죠.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했죠. 주장해야 됩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두 사례를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X를 3억에 매매한다. 3억. 갑이 을에게 부탁했죠. 제가 소유권을 넘기면 매매 대금은 제가 아니라 제3자 병에게 갖다 주세요.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다면 갑이 처음 요청했다 해서 요약자라고 그러죠.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다 해서 낙약자라고 그러고 병이 수익자 제3자가 됩니다. 그러면 병을 위한 계약을 갑과 을이 여기서 3억을 병에게 주기로 했죠. 그래서 이들 관계가 기본 관계, 기본이라 보상 관계, 기본이라 봅니다. 근데 갑과 병도 뭔가 있겠죠. 이들 관계를 대가 관계라 하죠. 그럼 잘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럼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이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따라서 이게 무효가 되더라도 갑은 소유권 넘겨야 되고 을은 돈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무효가 되니까 내가 돈을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어요. 돈 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둘이 알아서 하겠죠. 반면 을은 빨강색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서 생긴 사유로는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비교가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빨강색, 파란색 잘 비교하세요. 자, 문제는 7, 8하고 이제 똑같은, 문제는 절대 이래가 안 바뀝니다. 판례와 다른 거죠. 1번. 갑은 을의 채무을행 의로 병동이 필요 없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했죠. 해지는 알아서 하는 거죠. 자, 2번. 2번 칠판 여기 가보세요.
자,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죠? 병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 못합니다. 그건 갑과 을이하는 거죠. 자, 문제 보세요. 병이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했는데 을이 지고자 않으면 병은 계약 해제 못해요. 그럼 해제 못하니까 해제 효과인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없습니다. 3번 을의 채무불이익으로 이게 갑이 해지 맞죠? 갑이 해지하죠. 그럼 병은 을에게 자기 입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죠. 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4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계약 해지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 또는 부당이득 판단 청구할 수 없다죠? 없다. 병은 해지를 못하니까 해지 효과인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병은 취소를 못하니까 취소 효과인 부당이득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3억을 지급했어요. 3억을 지급한 다음에 이게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을은 갑에게 3억을 받습니다. 병은 3억 반환 의무가 없어요.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이에요. 을은 갑에게 3억을 받아요. 그리고 둘이 3억 주고받든 말도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요. 5번 병이 수익을 한 경우 갑과 합의죠. 합의 해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 대해 효력이 없죠. 수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한 문제만 더 풀겠습니다. 자, 문제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틀린 거죠. 1번 계약을 해제되면 병은 이제 꼬시는 거죠. 계약 이행이 밀접의 관계에서 꼬시는 겁니다. 다음 해제를 원인으로 한 그러니까 원상회복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해제 못하니까 해제 효과인 원상회복 없습니다. 2번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제3자 계약이 되죠. 마찬가지 을이 병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 채무 면제 돈 갚지 마라고 하는 약정도 제3자 계약이 될 수 있죠. 이제 4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법률강에 기한 항변으로 그러면 파랑색이죠? 파랑색 갑과 병 그럼 대항할 수 없다 그랬어요. 병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맞았습니다. 갑도 자신 갑과 병과의 관계의 부존재나 효력 상실 이유로 파랑색이죠? 갑과 병 간의 효력 상실 파랑색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의해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행을 거부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아까 이게 무효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라 했죠? 갑은 소유권 넘겨야 돼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을도 돈 줘야 돼요. 대항할 수 없다 그랬어요. 파랑색. 5번 병은 계약 체결을 현존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었죠. 1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잠시 휴식하시고 해제부터 하겠습니다.